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3월 18일 금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그냥 반등의 흐름을 지속해 나갔습니다. 어젯밤 그죠?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좀 눈치 보기 뭐 이런 것 같습니다. FOMC나 어쨌든 16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었죠. FOMC 회의도 있고 뭐 러시아 디폴트 우려도 있고 또 그리고 요즘 전반적으로 전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좀 빠지기도 했고요. 최근에 좀 급속히 좀 많이 빠지긴 했었죠. 이제 이 16일 FOMC 회의가 끝나고 어떤 이런 중요한 긴장되는 이슈들이 끝나고 나니까 좀 약간 좀 맥이 풀렸다는 느낌일까요? 어젯밤에 하여튼 특별한 재료 없이 그냥 시장은 뭐 그냥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뭐 이런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움직임들이 좀 다소 좀 과했던 측면들 뭐 이런 게 좀 없진 않았죠. 주식시장의 하락이 뭐 전반적으로 좀 속도가 좀 빨랐던 측면이 있고 뭐 달러 강세 혹은 뭐 금리의 상승 요랬던 금리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속도가 좀 빨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. 뭐 국제유가의 급등락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기도 했고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FOMC 회의가 끝나고 오늘 밤 이제 미국 만기일이기도 한데 아무튼 뭐 중요한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 뭐 눈치 보고 있는 거죠. 야,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? 뭐 더 반등할까? 뭐 아니면 하락할까? 뭐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. 뭐 이렇게 보기엔 좀 뭐한 것 같고 그냥 뭐 지지와 저항이나 체크하면서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어떤 변화는 없다. 뭐 세상이 뭐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일단 뭐 보고 있습니다. 전쟁 이슈 같은 경우도 그죠? 지금 뭐 일단 어떤 휴전 협정, 뭐 어떤 하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뭔가 잘해보려고 대화를 시도 중이죠. 그 와중에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가운데 여전히 어쨌든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떤 막연한 전쟁 우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면 지금은 어떤 막연한 전쟁이 끝날 어떤 그 막연한 평화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도 뭐 그다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뭐 어쨌든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. 어젯밤 있었던 뭐 내용들이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었고요. 뭐 특별히 뭐 점검할 만한 뉴스 이런 거 없었고 지지와 저항 체크하자고 말씀드렸죠. 이제 아무튼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미국이요. 아무튼 그죠?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옵션 만기일 앞두고 막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만기일까지 막 폭락을 하면서 어떤 하락 에너지를 확 다 소진시켜 버리는 일단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쭉 하락했던 거 만기일에 반등하면서 일단 이렇게 마감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. 뭐 오늘 밤까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일단 아무튼 그죠? 이번 3월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을 쭉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반등 흐름으로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. 끝을 낼 것 같아요. 어젯밤 그래서 이 저항 어디냐 말씀드렸는데 S&P 기준으로는 4,380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살짝 넘었긴 했는데요. 오늘 밤에도 결국 4,380 자리를 아마 재차 테스트할 것 같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어디 말씀드렸죠? 14,200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도 서치는 못했고요. 뭐 좀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상승의 속도, 반등의 속도는 조금 좀 줄어들었죠. 반등폭은 조금 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양봉의 길이가 3거래일 연속 양봉 나오고 있는데 일단 봉의 길이는 조금 줄어들고 또 지금 보시면 위쪽에 중요한 이평선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이 일단 보이죠. S&P 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뭐 오늘 밤에도 뭐 연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밤에 멈출지 이 반등 흐름을 멈출지 이런 점들을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어쨌든 반등이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하락 추세 중이니까요. 뭐 딱히 뭐 지금 당장 뭘 할 건 없을 것 같고 뭔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, 반등시 매도 전략 위에서 인버스 사서 이렇게 후려치는 이런 전략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당분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죠. 어쨌든 이렇게 아래에서 저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반등 흐름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어젯밤에도 지속됐잖아요.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다? 기본적으로 어떤 추세적으로 갈 것이라는 걸 가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3거래일째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늘 밤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은 하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. 그랬는데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는데 오늘 밤에 하락 마감하거나 해서
이 반등이 멈춰버린다면 오늘 밤 뭐 아니면 월요일 밤까지 해서 반등이 멈추면 그럼 이제 반등지 매도 전략 이러면서 이제 저기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면 되겠죠. 당장 뭐 지금은 오늘 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오늘 밤도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좀 더 올라서 마감했다. 특별히 점검할 거 없어 보인다라는 거. 뭐 유로화 같은 경우도 급락하다가 뭐 일단 다시 반등 흐름, FOMC 회의 이후에 반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, 금리도 그렇죠.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최근에 쭉 오르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. FOMC 회의 이후에 일단 좀 급했던 흐름들을 좀 되돌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제가 봤을 땐 근데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보다 아무튼 지금 주식 시장에는 그 지금 국제유가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그래서 국제유가를 좀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, 그죠? 최근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냐? 국제유가하고 금값이 올라갔을 때 국제유가하고 금값이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. 그죠? 주식시장이 안정되려면 지금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잘 오르고 다시 상승 추세로 회복을 하려면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이런 조건들이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하락 추세로 들어가고 골드가 안정적으로 하락 추세로 좀 들어가고 이래야지 주식시장이 아마 안정적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국제유가는 제가 95달러 지지력 테스트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힘차게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다시 100달러를 돌파한 척 했으니까 최소한 뭐 오버슈팅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목표치가 지난번 전고점 부근 125달러, 130달러 부근까지는 일단 다시 열렸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긴 맞겠죠. 이렇게 마감했으니까 유가 숏포지션 잡으셨던 분들은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. 비중 축소가 맞겠죠. 왜냐? 지지선에서 반등 나왔으니까요. 그리고 이게 지금 90달러 붕괴시키고 나서 나온 반등 이런 게 아니고 95달러를 지지하는 반등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상승 추세 더 탄력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. 한 번도 상승 추세를 제대로 훼손한 적이 없어요. 아직까지는요. 그죠? 최근에요. 그러니까 아무튼 어젯밤에 지지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, 지금 골드도 비스무리하게 움직이고 있죠. 그죠? 금값하고 아무튼 오일 잘 보자고요. 뭐 직접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주식시장의 분위기,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읽는데 하나의 지표로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지금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무튼 잘 보자고요. 얘가 만약에 이제 또 다시 뭐 110달러, 120달러 가면 주식시장이 이게 좋겠냐고요. 그죠? 특히 뭐 미국은 그럴 수 있다 쳐요. 뭐 산유국이니까. 한국이 국제유가 다시 막 급등하면 이게 좋을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솔직히 그죠? 분위기가 좀 아직 그렇게 막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진 않다라는 거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를 살펴봤고, 뭐 어차피 뻔한 이야기긴 하지만 변동성 지수도 한 번만 살펴보자면은,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내려와야 될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왔고요. 이거 아직까지 지지력 나온 거 아닙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 눌림시 매수다. 그래, 빅스는 상승 추세니까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니까 눌림시 매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막 이런 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거 하락이 아직 안 멈췄잖아요. 이거 멈추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기서 뭐 양봉 나오고 월요일 밤에도 양봉 나오고 해서 한 2, 3거래일 정도 여기서 버티면 여기서 이제 UVXY 매수하면서 다시 빅스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, 아직까지는 더 내려오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더 반등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맞을 거라고요. 그게 합리적일 거라고요. 그죠?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추세적으로 흘러갈 걸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, 일단 뭐 물론 이게 큰 폭에서 상승 추세지만은, 큰 틀에서 상승 추세지만 요만큼만 보면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안 끝났잖아요. 그죠? 진행 중이니까 뭐 물론 어디선가 끝날 텐데 어디서 끝난다라고 예측하지 마시고 멈추는 거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.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. 뭐 특별히 점검할 거 없고요. 그래서 뭐 경제지표 발표 뭐 이런 거 있나 뭐 살펴봤는데 특별한 거 없고, 다음 주에는 또 뭐 있나 싶어서 다음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살펴봤는데 또 특별한 거 없어요. 어쨌든 특별한 이슈 없이 일단 뭐 시장은 조용히 흘러갈 듯 합니다. 이제 아무튼 우리가 조금 좀 먼 미래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.
그 5월달 FOMC에서 뭐 QT 테이퍼링 시작할 수 있다는 거, 요 내용이 일단 좀 시장에 요 내용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,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거고, 그리고 전쟁 이슈가 어떻게 지속되는지, 그죠? 지금은 이제 휴전할 분위기처럼 이렇게 어떻게 좀 평화로 갈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긴 한데, 아무튼 이런 부분 중간중간에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. 인플레이션의 핵심, 국제유가 이런 거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신경 쓰면 되겠죠. 아무튼 뭐 어젯밤에 언론들을 보면은 뭐 FOMC 결과를 소화하며 뭐 상승 마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, 이게 뭐 FOMC 회의 끝나고 지금 뭐 일단 꼴랑 하루 지난 거고요. 솔직히 뭐 FOMC 회의 전날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3거래일째 반등하고 있는데, 지금 이게 그 진실한 주식시장의 반응인지 속임수인지 전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요즘에 이게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그저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뭐 이 정도 속임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라서, 솔직히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주식시장 하락 추세에는 변함은 없고, 다만 이제 뭐 반등 중이다, 뭐 요 정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좀 하락이 좀 급하긴 했죠. 최근 올해 3달 동안에 하락이 좀 가팔랐으니까 그거 되돌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미국 주식시장은 이번에 보시면은 어쨌든 이 2월 24일 날 저점 부근, 이 저점 부근까지 아예 내려왔었어도 안 됐었는데, 이 부근까지 이미 너무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, 물론 지금은 반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이거 붕괴시킬 의지가 좀 강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. 그거는 뭐 계속 생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. 주식시장 니네가 탄력적으로 힘있게 반등할 거였으면 3월 7일 날 급등했었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, 거기에 대한 생각은 일단 바뀌진 않았어요. 하여튼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내려와서 몇 번이나 여기서 좀 비볐던 게,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됐던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뭐 드려봤습니다.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뭐 FOMC 결과 잘 소화하고 있다고 하는데, 전 아직까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. 아무튼 전 테이퍼링이 굉장히 좀 금리 인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, 어떻게 되려나,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려나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, 지금 어떻게 될지. 그냥 일단 뭐 지켜볼 뿐입니다. 하락 추세니까 숏 포지션 들고 가는 거고, 뭐 그리고 제가 숏배팅 했던 근거가 기본적으로 뭐 주식이 비싸다, 뭐 긴축 우려,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게 훼손되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일단 버팅기고 있습니다. 한국 증시는 오늘 뭐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갭 하락 출발했네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한국 증시도 오늘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. 뭐 미국 증시 특별한 이슈 없었고, 오늘 한국 증시를 흔들 만한 특별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? 없어요. 그냥 뭐 FOMC 결과 소화 뭐 이 정도 보나마나 또 그런 이야기 하겠죠. 그냥 이제 또 한국은 또 그냥 평상시 날입니다.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 뭐 이런 거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? 어제 일단은 364, 365 부근에 여기 어딘가 저항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 어제 주춤했으니까 오늘도 거기서 주춤하는지 뭐 이런 여부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거나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뭐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,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건 그냥 이제 막연한 추측일 뿐인 거죠. 더 올라가고 싶으면 364, 365 넘어가야지 더 올라가는 거니까,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어디서 이제 저항을 의식하면서 이 반등의 흐름이 멈추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오늘도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딱히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. 뭐 그런 결정적인 날도 아닌 것 같고, 코스피 말고 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어디 1300 부근에 여기 어디 뭐 지지와 저항도 테스트 하겠죠. 오늘 다시 되돌리면은 저항 인식하는 거고, 오늘 요렇게 뭐 조금이라도 상승 마감하면 여기 직전 고점 자리에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꼴이 돼서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. 그죠? 뭐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도 아니고, 진짜 중요한 자리는 한 1340인가 대략적으로 제가 그 자리를 이야기해드렸죠. 지금 뭐 1310짜리니까 뭐 사실 뭐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, 여기서 그대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, 그냥 별로 이게 의미 없는 자리들인 것 같아요. 지금 자리에서 뭐 딱히 할 말도 없고, 여러분들이 뭐 집중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요.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요. 원달러 환율 뭐 적당히 3원 정도 내려오고 있네요. 뭐
눌림시 매수죠. 눌림시 매수인데 얘도 언제 매수해야겠어요? 눌림시 매수인데 하락이 멈추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. 그 와중에 뭐 지지선은 어디 있냐? 대략적으로 보니까 뭐 1205원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저도 몰라요. 하여튼 뭐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 있구나 뭐 이 정도 알아놓고 그냥 뭐 흐름이나 지켜보면 되겠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서 적당히 했습니다.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